안녕하세요, 낭천입니다. 오늘은 코끼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코끼리는 육상 동물 중 가장 크고 강하다는 생물입니다. 자연계에서 천적이라 할 만한 생물은 인간뿐이고 간혹 새끼 코끼리들이 사자 같은 육식동물들에게 사냥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코끼리는 기본적으로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른 코끼리들의 보호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끼리 이야기를 하면 이런 강력함이 주로 부각되는 면이 있는데 코끼리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동물입니다. 앵간한 영장류보다 똑똑하며 돌고래 다음 가는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인지 코끼리는 예로부터 인간과 함께 해왔죠. 이건 앙코르와트 회랑에 있다는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참고로 마하라바타는 베다 시절의 바라타족의 전쟁을 읊은 서사시입니다. 마하바라타의 시대적 배경은 최소 기원전 6세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로부터 코끼리가 전쟁에 사용되었다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죠. 그 이후에도 근방에서 코끼리를 사용한 전투의 기록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은 알렉산드로스 3세, 소위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원정 중을 그린 그림으로 코끼리에 대항해 마케도니아 기병이 싸우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알렉산더가 처음 코끼리를 마주한 곳은 가우가멜라 전투로 윗 그림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출전한 코끼리는 고작 15마리였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었고 이어서 인도로 출정했을 때 200마리 이상의 코끼리를 마주하게 된 원정군은 코끼리의 거대함에 전의를 잃고 파업하게 되죠. 겐지스 강을 도하하는 데서 오는 부담감, 이 강을 건너면 6,000 이상의 코끼리 부대가 있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로 이후 알렉산더의 제국에서도 코끼리를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코끼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2차 포에니 전쟁에 한니발이 사용했던 코끼리 부대입니다. 코끼리를 사용했던 장군 중 가장 유명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이때 한니발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코끼리 부대는 위 그림에서처럼 피레네와 알프스를 넘는 동안 하도 고생을 해서 다 죽어버리고 한 마리만 남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운 좋은 코끼리는 한니발 장군의 1호차가 되어서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죠. 영화나 소설 등의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코끼리 전투의 이미지는 그 이후입니다. 카르타고 본국에서 공수해온 40마리의 코끼리를 이용해 중세 전투 등에서 중전차가 하는 역할처럼 적의 본진으로 돌격해서 진영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 효용은 크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이전 그리스의 명장 피로스가 코끼리를 이용해 로마군과 싸우면서 이미 한 따까리 단단히 했고 거기에 자극받은 로마군이 그 대책을 세움으로써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코끼리 부대는 약점이 이미 드러난 상태였거든요. 알렉산더, 피로스, 그리고 한니발. 피로스와 한니발이 각각 전대의 사람인 알렉산더와 피로스를 명장으로 이야기했고 이 세 사람 모두가 전투에 코끼리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재밌지 않나요? 더구나 코끼리에 된통당했던 로마에서 코끼리를 사용하게 된 데다가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보병 방진인 팔랑크스가 코끼리와 싸우는데 상성이 좋지 않아 오히려 코끼리에 대한 역습을 받기도 했고 결국 이렇게 로마군의 약점이 드러난 코끼리 부대는 이후 종종 사용되었지만 효용성이 의심받게 되고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인도와 동남아 등지에서는 종종 사용되었지만 유지비에 비해 그 효과가 너무나도 떨어져 그쪽에서도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굴족이 인도의 델리로 진군할 때 보병 4만 명과 코끼리 100마리로 이루어진 대군이 방어에 나섰지만 당시 신문물이었던 대포 소리에 코끼리가 모두 놀라 달아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전장에서의 코끼리는 사라져갔고 전장에서 사용된 기록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사용을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처럼 전투용으로 사용된 건 아니고 단지 운반용으로만 사용된 거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전투 코끼리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영화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를 모두 본 사람이라면 3부의 펠렌노르 평원 전투에서 사용된 코끼리 부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레골라스가 슝슝 날아다니면서 코끼리들을 잡는 장면이 멋졌던 부분이었죠. 거기에서 레골라스는 코끼리의 다리를 베고 코를 베고 타고 올라가서 병사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코끼리의 단점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코끼리는 체중이 상당합니다. 때문에 다리에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의 체중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넘어지게 되고 그 때문에 쓰러져서 재효과를 못 내게 되죠. 그래서 당시 로마군은 도끼 등을 이용해 코끼리의 다리를 쳐내는 전술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코는 코끼리의 약점이었죠. 신경이 많이 몰려있고 생활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 굉장히 민감한 상태라 코에 상처가 나게 되면 아파서 발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를 이용한 전술로 낫 같은 베는 무기를 이용해 코를 잘라내는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코끼리는 의외로 굉장히 빠른 동물입니다. 순간 최대 속력이 40km 정도로 3세대 이후의 전차가 내는 속도와 맞먹을 정도죠. 근데 체중이 너무 무거워서 방향 전환이 느리다는 게 단점으로 코끼리가 멀리서 돌진을 시작하면 보병들이 진영을 바꿔서 코끼리 부대는 그냥 통과시키고 뒤에 오는 보병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곤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피로스와의 전투에서 밝혀져 한니발이 덤터기 썼던 단점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단점들을 고쳐보려고 했는지 여러모로 수를 쓰기도 했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방호벽이 없어 탑승자들이 투창이나 화살 등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시절부터 해서 일종의 막루 같은 탑승부를 만들기도 하였고 심지어 코끼리 전체를 감싸는 갑옷이 발명되기도 했지만 코끼리의 단점은 어쩔 수가 없었죠. 결국 사람 말 잘 듣는 코끼리는 관광 상품이나 서커스 정도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끼리 입장에서는 창칼 앞에 설 일이 없어졌으니 좋다고 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